여러분, 혹시 부자들의 주방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려한 인테리어나 비싼 가전제품을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의 주방에는 공통적으로 이것이 아주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델하우스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식탁 위에 예쁘게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꽁꽁 숨겨져 있어서 여러분의 눈에는 잘 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집안의 보물단지이자 우리 가족의 생명줄, 그리고 재물 그 자체로 봅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도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는지, 이상하게 돈 쓸 일이 계속 생겨서 빚만 늘어나는 집을 방문해보면 어김없이 이것이 아주 흉한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썩어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 바로 우리 주방의 쌀독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쌀독 타령이야. 그냥 플라스틱 통에 담아 먹으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풍수의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물려주며 가장 신신당부했던 것이 바로 쌀독 관리였습니다. 쌀은 곧 돈이었고 쌀독은 곧 금고였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주식인 쌀을 담는 그릇은 여전히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담는 가장 중요한 그릇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위 1% 부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쌀독 풍수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두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질을 써야 하는지, 절대 두면 안 되는 최악의 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쌀독 밑에 이것을 넣어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주방의 쌀독 위치만 바꾸셔도 막혀있던 금전운이 뻥 뚫리고 집안에 돈복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우리 집안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짓 하나가 큰 복을 불러오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부자가 된다 라고 확언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자들의 주방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면 전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로 전환. 먼저 우리는 왜 쌀독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사람의 건강과 재물을 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쌀은 오행중토두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는 곡식입니다. 흙에서 나고 자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자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과거에는 쌀가마니가 곧 화폐였습니다. 관료들의 월급을 쌀로 주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쌀을 냈습니다. 즉, 쌀독은 지금으로 치면 현금 다발을 넣어두는 금고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그것을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시겠습니까? 아마 소중하게 다루실 겁니다. 쌀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쌀독을 써야 재물운이 상승할까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재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쌀독은 반드시 숨쉬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통 옹기나 도자기입니다. 옹기와 도자기는 흙으로 빚어 구운 것이기에 오행상토두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 역시 토2의 기운이니 같은 기운끼리 만났을 때 기운이 상생하며 재물운이 증폭됩니다. 게다가 옹기는 미세한 구멍으로 공기가 통하여 쌀이 썩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재질은 나무입니다. 몽무의 기운을 가진 나무 쌀통은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어 쌀의 생기를 보존해 줍니다. 오동나무 쌀통 같은 것이 벌레도 생기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말리고 싶은 재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요즘 편리하다는 이유로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나 페트병에 쌀을 보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풍수적으로 플라스틱은 화호, 즉 불의 기운에 가깝고 정제되지 않은 인공적인 기운입니다. 불은 흙을 태워버리거나 굳게 만듭니다. 재물인 쌀을 불의 기운인 플라스틱에 가둬두면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흩어지게 됩니다. 또한 투명한 용기는 재물이 밖으로 훤히 드러나는 형국이라 남들이 내 돈을 탐내거나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플라스틱 통을 쓰고 있는데 어쩌죠?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그 플라스틱 통이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시거나 싱크대 하부장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꼭 뚜껑이 있는 도자기나 나무 재질로 바꾸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릇이 바뀌면 담기는 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좋은 쌀독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자들의 주방에서 쌀독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수지리에는 장풍독수 장펑더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춘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기본적으로 응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의 기운은 어둡고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서 커집니다. 반대로 양양의 기운은 밝고 움직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는 양의 기운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돈을 모으고 지킬 때는 임의 기운으로 차분하게 숨겨야 합니다. 그래서 쌀독, 즉 우리 집의 금고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구, 어두운 곳이 최고의 명당입니다. 첫 번째 추천 장소는 주방의 북서쪽 또는 서쪽 구석입니다. 풍수에서 서쪽은 금진의 기운이 강한 방향이고 가을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추수하여 곡간을 채우는 방향이 바로 서쪽입니다. 또한 북서쪽은 하늘의 기운이자 가장이 머무는 권이 있는 방향입니다. 이곳에 쌀독을 두면 집안의 경제권이 튼튼해지고 가장의 어깨가 펴집니다. 두 번째 추천 장소는 주방 팬트리 식료품 창고나 하부장 안쪽입니다. 아니, 공기가 안 통하지 않는다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만 자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준다면 어둡고 서늘한 이곳이야말로 쌀을 보관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햇빛을 차단하여 쌀의 변질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재물을 깊숙이 숨겨두어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형국이 됩니다. 부잣집에 가면 주방 겉면은 아주 깔끔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그 안에 쌀독과 귀한 식재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은닉입니다. 반대로 쌀독을 거실에서 훤히 보이는 식탁 위나 조리대 위에 올려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내 돈 좀 가져가세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쌀독이 바로 보이면 그 집의 재산 규모가 노출되는 것이고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듣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쌀독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밖으로 나와 있다면 당장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그 작은 이동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위치까지 잡았다면 이제 재물운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저도 실제로 실천하고 있고 제게 상담받으신 많은 자산가분들이 효과를 톡톡히 본 방법입니다. 첫째, 쌀독은 절대 비워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밑바닥이 보인다는 것은 곧 가난을 의미합니다. 옛 어른들은 쌀독이 반 정도만 비어도 불안해하며 바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쌀 떨어졌다라는 말조차 입에 담는 것을 금기시했지요. 항상 쌀독에는 쌀이 반 이상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 넉넉함이 시각적으로 우리 뇌에 풍요로움을 각인시키고 실제 재물운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혼자 사셔서 쌀을 많이 사기 부담스럽다면 작은 항아리를 쓰시더라도 꽉 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쌀독 바닥에 이것을 깔아두세요. 바로 붉은 봉투에 담긴 현금입니다. 붉은색은 양양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하고 사기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물인 현금 지폐나 동전을 넣어 쌀독 가장 밑바닥에 깔아두고 그 위에 쌀을 부으세요. 이것은 알박기 혹은 종잣돈의 의미가 됩니다. 재물의 근원이 쌀독 깊숙한 곳에 뿔이 박혀 있어 쌀을 퍼낼 때마다 재물이 샘솟는다는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매년 설날이나 입춘 때 이 봉투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쌀을 퍼낼 때 쓰는 도구, 즉 쌀바가지도 중요합니다. 가끔 밥공기나 깨진 그릇, 심지어 손으로 대충 퍼내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쌀을 푸는 전용 도구를 사용하시고 재질은 역시 나무나 도자기가 좋습니다. 플라스틱 바가지보다는 박으로 만든 바가지나 나무 주걱이 쌀의 기운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쌀을 풀 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풍요롭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말을 되뇌세요. 우리의 말과 생각은 파동이 되어 쌀에 스며들고 그 쌀을 먹은 가족들의 몸과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지은 밥은 보약보다 더 좋은 기운을 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좋은 위치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위치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쌀독을 써도 이곳에 두면 말짱 도루묵, 아니 오히려 쪽박을 찰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 장소 3곳,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첫 번째 금기 장소는 괴수대 싱크대 바로 옆 또는 아래입니다. 주방에서 물수액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괴수대입니다. 풍수에서 쌀은 토토라고 말씀드렸죠. 물과 흙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질퍽거리고 썩거나 물살에 흙이 쓸려 내려갑니다. 이를 토수상극 토수의 샹크 이라 하여 기운이 충돌하는 형국입니다. 습기로 인해 쌀에 곰팡이가 피거나 벌레가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풍수적으로는 재물이 물처럼 흘러내려가 버리는 아주 흉한 배치입니다. 싱크대 하부장에 쌀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수관이 지나가는 곳은 최악입니다. 습하고 음습한 기운이 쌀에 배어들어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기 장소는 가스레인지 인덕션 주변과 전자레인지 위입니다. 이곳은 불호의 기운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불은 쌀의 수분을 말려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재물은 서늘하고 안정된 곳에 있어야 하는데 뜨거운 불 옆에 있으면 돈이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격이 급해지고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잦아지며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특히 좁은 주방에서 전자레인지 위에 쌀통을 올려두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레인지의 강력한 전자파와 화기는 쌀의 생명력을 파괴합니다. 절대로 열기구 주변에는 쌀독을 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금기 장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베란다나 다용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쌀포대 그대로 베란다 구석에 던져둡니다. 하지만 베란다는 지대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경계 공간입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온도 변화가 극심한 곳이죠. 이런 곳에 주식을 보관한다는 것은 우리 집의 재물을 천대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복은 밖으로 내돌려도 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쌀독을 베란다에 두었다가 주방 안쪽으로 옮긴 후에 남편의 사업이 풀리고 자녀의 취업이 해결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쌀독만큼은 반드시 집 안, 주방의 따뜻한 품 안으로 들여놓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내부는 아니지만 쌀독 배치 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요즘 아파트 구조를 보면 주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 쌀독의 위치가 화장실 문과 마주 보고 있거나 화장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다면 이것은 풍수적으로 대흉다숑입니다. 화장실은 배설의 공간이자 집안의 나쁜 기운독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반면 쌀독은 섭취의 공간이자 좋은 기운 생기를 담아두는 곳입니다. 이 두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운이 변기물 내려가듯 쑥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 특히 주부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병이나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끊이지 않는 집을 보며 10중 8구 쌀독이나 밥솥이 화장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약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근처에 두어야 한다면 최소한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시고 쌀독과 화장실 사이에 관엽식물을 하나 놓으세요. 식물의 초록색 기운이 화장실의 나쁜 수기수의 치를 흡수하고 정화하여 쌀독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쌀독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주방에는 쌀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플라스틱보다는 숨쉬는 옹기나 나무 쌀통을 사용하시고 해가 들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 주방의 서쪽이나 북서쪽에 보관하십시오. 쌀독은 절대 비우지 말고 바닥에 붉은 봉투를 넣어 재물운을 증폭시키십시오. 그리고 물개수대과 불가스레인지, 그리고 화장실 주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풍수는 큰 돈을 들여 집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먹고 사는 쌀 한 톨, 물 한 잔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쌀독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잘못된 곳에 있다면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좋은 자리로 옮겨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 공기를 바꾸고 꽉 막혀있던 돈맥을 뚫어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비법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운이 가득 차올라 쌀독의 쌀이 마르지 않듯 여러분의 지갑에 현금이 마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부자 되는 기운을 계속 받아보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누면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댓글에는 나는 재물복이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확언이 우주를 움직여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쉽고 강력한 풍수 비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